장손무기가 이세민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으며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폐하, 신라 귀족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켜 죽은 자가 30여 명에 이르고 그 식속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합니다. 백제는 그 틈을 타 무산, 감물, 동자매 세 성을 공략하였고 백제 장군 의직이 요거서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세민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춘추란 놈이 다시 짐에게 온 건 제 나라 내정도 복잡한데 백제까지 공격해 들어오니 구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로군.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장손무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김춘추가 이세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세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춘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대들은 우리의 연호와 복식을 따른다 하였음에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며 우리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고 급할 때만 찾아오는데 짐이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김춘추는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라는 후미진 바다 한구석에 있으면서 공손하게 대륙을 섬긴 지 여러 해 되었으나 백제가 억세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침범하고 능멸함을 멋대로 하더니 금기야 지난해에는 대군을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와 수십 성을 짓밟아서 대국에 입조할 길조차 막아버렸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천조의 군사를 빌려주시어 저 흉악한 무리를 잘라 없애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남김없이 저들에게 사로잡히고 말 것이니 그리 되면 더 이상 폐하의 영롱한 얼굴조차 아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통촉해 주시옵소서. 장손무기는 이세민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조언했다. 신라 놈들이 간악하긴 하나 저대로 백제에 멸망해버린다면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 대국을 넘볼까 우려되옵니다. 이세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눈을 좁히며 말했다. 신라는 짐이 고구려를 정벌하는데 어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 후방을 교란하지 않았는가. 그대 여왕은 연약하여 신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여왕이 짐에게 입조하여 신하의 예를 올려라. 그리하면 짐이 아비된 마음으로 신라를 구원할 것이다. 김춘추는 애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제께 예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바닷길이 막혀 힘든 상황입니다. 북으로 고구려가, 서로는 백제가 있으니 폐하께서 도와주신다면 여왕을 모시고 소신이 직접 입조하겠나이다. 이세민은 김춘추를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다. 알겠다. 그대의 정성을 생각하여 신하국인 신라를 도와주도록 하겠다. 앞으로 짐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김춘추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황공하옵나이다.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이세민은 고구려 정복에 재차 실패한 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했으나 사실 그는 신라와 고구려를 동시에 제압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신라는 여전히 강성한 고구려를 격퇴할 능력이 부족하여 외세의 도움을 빌어 나라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비열한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초여름의 태양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오후, 까마귀는 딸 연수진과 함께 작은 연못계에 앉아 있었다. 연수진은 10살 된 작은 소녀로 그녀의 눈에는 항상 호기심이 가득했다. 까마귀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가 물가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수진은 물속에서 반짝이는 물고기들을 따라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 물고기들 정말 빨라요. 연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까마귀는 딸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우리 수진이도 물고기처럼 빠르고 용감하게 자라야 한다. 그 순간 걸걸 중상이 조심스럽게 연못가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연수진을 향한 기쁨이 가득했다. 걸걸 중상은 활짝 웃으며 손을 벌렸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잘도 크는구나. 하하하. 연수진은 걸걸 중상의 품에 안기며 소리쳤다. 아빠, 중상 아저씨가 오셨어요. 걸걸 중상은 수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즐겁게 웃었다. 그래, 많이 컸구나. 이제 정말 아가씨가 다 됐어. 걸걸 중상의 뒤에는 미소년이 서 있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소년은 걸걸 중상의 아들 걸걸 조영이었다. 그는 까마귀를 향해 굴례를 하며 나섰다. 신조영, 대장군님을 뵙습니다. 걸걸 조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의 태도는 당당했다. 까마귀는 흐뭇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이가 몇이라고? 걸걸 조영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10살입니다.
까마귀는 그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다. 허허, 어디 한번 검이나 잡아볼까. 걸걸조영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장군님. 둘은 연못께서 조금 떨어진 빈터로 이동했다. 까마귀는 검을 뽑아들고 걸걸조영을 바라보았다. 어디 한번 실력을 보자꾸나. 걸걸조영은 주저하지 않고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준비됐느냐? 까마귀가 물었다. 걸걸조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대장군님. 둘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까마귀는 걸걸조영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걸걸조영은 빠르고 날렵한 동작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검은 번뜩였고 까마귀는 그의 공격을 받아치며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까마귀가 말했다. 10살이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검술이 안정적이었다. 까마귀가 틈틈이 무쌍비도술을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걸걸조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대장군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격돌을 더 이어갔다. 까마귀는 점점 걸걸조영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걸걸조영은 더욱 자신감 있게 공격을 이어갔다. 비무가 끝날 무렵 까마귀는 검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너도 훌륭한 무사가 되어 가는구나. 10살의 나이에 이 정도라니 대단하다. 걸걸조영은 숨을 고르며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장군님.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까마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걸걸조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해라. 너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32살이 된 까마귀는 걸걸조영에게서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소년이 장차 자신을 뛰어넘을 훌륭한 무사가 될 것을 확신했다. 초여름에 태양이 내리쬐는 훈련장. 까마귀는 딸 연수영과 함께 군사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인한 군사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때 걸사비우가 황급히 달려왔다. 형님, 당나라 놈들이 산둥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란 굴가놈도 병력을 움직이고 있답니다. 걸사비우가 헐떡이며 말했다. 연수영의 눈이 번쩍였다. 산둥성을 공격한다는 건 놈들이 해로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굴가를 움직여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잖아. 까마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굴가의 병력 규모는 10만은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걸사비우가 대답했다. 걸걸중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놈들이 움직이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까마귀는 걸걸중상을 위로하며 말했다. 위험은 신호를 주지 않는 법이지. 대망리직께 연통은 넣었는가? 네, 형님. 그런데 요즘 평양성 정세가 어지럽단 소리가 있습니다. 걸사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다. 연수영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흥, 오빠도 어쩔 수 없나. 나이는 들어가고 누구도 믿지 못하니. 예전 같았으면 당군이 움직이는 것도 미리 알아채고 움직였을 텐데. 까마귀는 연수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수영 대인께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연수영은 침착하게 답했다. 산둥성을 잃으면 결국 발해만을 포기한다는 건데 비사성은 지난 고당전쟁 이후 해군력을 복원하지 못했어. 바닷길은 당에 장악하게 되겠지. 걸걸중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산둥성을 구원하는 사이 굴가가 영주를 공격하면 어찌합니까? 교역을 허가하면서 이곳은 북방 유목민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더욱이 영주를 잃으면 하북은 물론 요석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까마귀는 결단을 내린 듯 물었다. 개마무사는 출격 준비가 되었나? 걸사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장 훈련도 완벽합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까마귀는 흐뭇하게 웃으며 걸사비우를 바라보았다. 하하, 역시 나의 돌격대장 비우로구나. 그럼 우리 전력은 까마귀 기병 2만 5천에 보병 1만 5천, 개마무사 5천, 4만 5천인가. 걸사비우는 당당하게 말했다. 전쟁 쪽수로 합니까? 우리가 언제 적보다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잠시 생각에 잠긴 까마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산둥성은 포기한다. 출진 준비를 하라. 거란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영주에서 요서로 삼조고 깃발을 휘날리며 까마귀군은 행군을 시작했다. 까마귀는 말을 타고 병사들의 행군을 지켜보았다. 연수영이 그의 옆에 다가와 물었다. 무슨 생각이야? 뭘 말입니까? 까마귀가 되물었다.
병사들은 가죽 갑옷에 비늘 철제를 이어붙인 찰갑을, 말에도 갑주를 입혀 중무장 기병, 고구려 전통 개마무사잖아. 지금껏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개마무사는 왜? 오빠한테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5천이나 되는 개마무사를 왜 키웠어? 개마무사가 돌파, 수비력은 압도적이지만 네 장기인 기동전엔 취약하잖아. 까마귀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대인 말씀처럼 방어력이 뛰어나니까요.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방어를 통해 상대의 힘을 분산시키고 기동전으로 결정타를 날릴 계획입니다. 연수영은 조금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개마무사가 방어에 뛰어나다 해도 기동전에서는 속도가 느리지 않아. 까마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개마무사는 전통적으로 돌파와 방어에 중점을 두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개마무사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의 병력을 소진시키는 동안 기병을 활용한 기동전으로 적의 측면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이번 전투의 핵심입니다. 까마귀는 행군하면서도 끊임없이 전략을 생각했다. 개마무사는 그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비밀 병기였다. 이번 전투에서 개마무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의 기세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까마귀는 조용히 혼잣말로 말했다. 걸걸 중상이 끼어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님. 못난 아들에게 귀한 전투 기회를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못하느냐, 조영아. 걸걸 조영은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다. 걸걸 조영 대장군님의 은혜에 누구보다 명예롭게 용맹히 싸워 보이겠나이다. 까마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11살의 어린 나이지만 무쌍비도수를 갈고 닦은 걸걸 조영은 예사로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래, 지켜보마. 이제 보이는구나. 거란 놈들. 요서평원. 고구려 군과 거란군이 진영을 꾸리는 동안 중간 지점에서 까마귀와 굴가가 말을 몰아 만났다. 까마귀는 말을 타고 굴가를 향해 다가갔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굴가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을 어찌 알겠습니까? 장군님 위명도 이제 내려놓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까마귀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자네 진심인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게 이 바닥 아닙니까? 장군님이 길을 내어주시지요. 저희는 대륙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굴가의 눈빛은 결연했다. 까마귀는 굴가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렇지. 사내라면 이 정도 포부는 품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쩌나 그대가 날 꺾을 수 있겠는가? 나 연도금류 까마귀를. 바람에 굴가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굴가는 담담하게 말했다. 넘어야지요. 까마귀는 마지막으로 충고하듯 말했다. 충성하라. 그럼 살 것이다. 굴가는 까마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그대를 밟아 거란의 새 역사를 쓸 것이다. 까마귀는 말머리를 돌리며 소리쳤다. 지옥문은 그대가 열었다. 보여주마 까마귀 지옥을. 까마귀는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다. 본국 고구려는 영해소문의 철권 통치로 인해 유기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는 산둥성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산둥성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거란을 치는 것이 최선이다. 까마귀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다. 그는 군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산둥성은 이를지라도 거란을 무찌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걸사비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형님, 저희는 언제나 형님을 따를 것입니다. 까마귀는 걸사비우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래 비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까마귀는 마음을 다잡고 정운의 출진 명령을 내렸다. 모두들 준비하라. 우리는 거란의 씨를 말리러 간다. 군사들은 결연한 의지로 대답했다. 예, 대장군님. 그리하여 까마귀군은 거란을 향해 출진했다. 그들의 앞길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력한 결의와 함께 까마귀군은 전진을 시작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